오십시오. 오늘 또 즐겁게 과학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5단원 힘 파트에서 숙제하면서 질문 있는 거 여기 단톡방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36쪽을 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자,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일단은 여러분들 36쪽을 펼치세요. 36쪽을 보시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힘의 기호는 F라고 나타내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F가 0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지, 멈춰 있거나 또 하나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이라는 건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힘이 가해지고 있다.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만약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한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이 물체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야. 힘을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힘을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면 더 빠르게 가는 거지. 음. 반대 방향으로 준다. 만약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다? 그러면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냐? 만약에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공이 운동하고 있는 운동 방향과 힘이 서로 수직이다. 이걸 수직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가고 있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이 공은 뭐만 바뀌게 된다? 운동 방향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무슨 운동이다? 원운동이다. 계속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고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 원의 접선 방향이다. 계속해서 접선 방향, 접하는 선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으면 중심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든 얘는 항상 힘과 운동 방향이 뭐야?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무슨 운동을 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은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 운동. 뱅글뱅글 돌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음, 힘과 운동 방향을 비스듬히 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다면 만약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면은 뭐만 바뀌는 거야? 속력만 변화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면은 뭐만 바뀌는 거냐면 방향만 바뀌는 거야. 속력은 그대로야. 이렇게 원운동하는 애는 속력은 그대로야. 방향만 변화하는 거야. 그런데 비스듬하게 주면은 얘는 속력도 변하고 뭐도 변해? 방향도 동시에 변해. 모두 변해, 얘는. 그래서 무술 운동. 이렇게 타원 형태의 비스듬히 날아가는 공. 이런 공들은 전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24번을 봐봐. 지금 시계추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계추의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보란 말이야. 첫 번째, 그냥 직선으로 가고 있는 운동인가? 아니면 두 번째, 원운동인가? 아니면 세 번째, 포물선 운동인가? 생각해 보란 말이야. 만약에 직선 운동이라면은 이거는 속력만 변하는 거죠. 원운동이라면 방향만 변하는 거야. 포물선 운동이면은 둘 다 변하는 거야.
자, 이거는 바이킹하고 비슷하지? 뭐야? 포물선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변하는 거야. 자, 힘의 방향. 둘 다 변하려면은 힘이 어떻게 적용한다? 비스듬히 작용한다. 그러면 운동 상태는 어떻게 변한다? 상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방향과 속력. 둘 다 변한다, 얘는.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거야. 둘 다 변화한다. 왜냐면 이 추가 바이킹 생각해보세요, 바이킹. 올라가다가 느려지고 다시 또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이 운동을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과 속력이 함께 변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비스듬한 운동은 포물선 운동은 힘을 비스듬히 준 것이고 운동 방향과 속력이 동시에 변한다. 하은이 어떤 질문 하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3쪽에 4번 문제 복습 좀 해볼게요. 33쪽에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봤니? 음, 33쪽에 자 똑같아. 봐봐. 지금 보자.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찍은 거야. 지금 보니까 어때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동일한 걸로 봐서 얘는 지금 속력이 변하고 있어요. 일정해요. 일정한 운동이지. 맞죠?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힘을 줬다 안 줬다? 힘을 주지 않았다. 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는 거 같은 거라 했죠? 속력과 방향을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라 했지? 음. 됐고요.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2페이지 볼게요. 28번 문제. 자, 48쪽에 28번 문제 보세요. 자, 에스컬레이터, 회전 목마, 근해. 자, 이 세 가지 운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자, 어떤 운동? 첫 번째,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인가? 등속 운동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한가? 자, 만약에 속력이 변한다면 속력만 변하는가? 아니면 방향만 변하는가? 아니면 둘 다 변하는가? 속력, 방향 둘 다 변하는가? 속력만 변하는 경우는 어떤 운동? 직선 운동이 되는 거고, 방향만 변하는 건 무슨 운동? 실에다가 공을 매달아서 돌리는 원 운동. 이런 원 운동. 원이 돌아가. 이런 거는 속력은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고, 자, 속력과 방향 둘 다 변하는 운동 어떤 운동? 이렇게 포물선 운동, 바이킹 같은 거, 근해 같은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속하는 것이고, 회전 목마는 뺑글뺑글 돌잖아. 그러면은 원 운동이니까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고, 근해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지. 근해 타보면 그렇잖아. 가장 끝에 갔을 때는 느리고, 가장 가운데를 지날 때는 가장 빠르잖아.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가? 어, 속력이 일정한 건 두 가지 운동이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도 속력이 일정한 것이고, 무슨 운동? 원 운동. 이 회전목마 같은 원 운동도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방향만 바뀐다. 원 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한다. 그러면 이 A는 원 운동이 될 것이고, 조건은 뭐가 될까? 원 운동과
에스컬레이터의 조건. 방향이 변하는가? 이런 거 하면 되겠지, 그지? 방향이 변하는가? 에스컬레이터는 방향은 변하지 않잖아. 근데 원운동, 회전목마는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B는 뭐가 되겠어? 그네가 되겠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42쪽이었어. 미안해. 42쪽이었네. 42쪽이었어요. 맞아. 주원아, 고마워. 자, 그 위에 있는 이 7번 문제도 봅시다. 자, 부력. 야, 이 위에 있는 이 7번 봐봐. 자, 여러분이 틀린 문제 위주로 좀 볼게요. 자, 42페이지에 있는 이 7번 문제 보면 부력인데 우리가 부력은 뭐라고 그랬어? 물체를 띄우려는 힘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부력은 뭐에만 비례한다? 물에 들어가 있는 그 부피, 요 부피에만 비례하는 값이 바로 부력이다. 부력은 뭐에만 비례한다? 물에 잠겨 있는 부피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러면 5N짜리 추를, 그러니까 원래 추가 밖에서 이렇게 매달았을 때에는 무게가 얼마라는 거냐면 5N이라는 거야.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5N이라는 거지. 그런데 가처럼 물에다가 반쯤 넣었어. 자, 반쯤 넣으면 이 반쯤 넣은 거에 해당하는 부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얘의 원래 무게 5N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요 용수철에 5N이 찍혀야 되는데 4.5N이 찍힌 이유가 뭘까? 어, 나는 얘를 5N으로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얘를 위쪽으로 띄우는 힘이 0.5N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쇄돼 가지고 4.5N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는 부력이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가라앉지 않게 띄우는 힘이 0.5N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 추는 원래 5N짜리야. 그럼 5N이 찍혀야 되는데 5가 아니라 4가 찍혔다는 건 이 추를 잡아당기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무게는 5N인데 부력이 얘를 위로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가 들었을 것이다? 1N. 바로 이 1N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될 것이다? 부력이 될 것이다. 승혁이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감소한 까닭이 뭐냐? 부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고 부력의 크기를 구해라. 구했죠? 0.5 1N 구했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2쪽에 25번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볼게. 음. 우리가 질량과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게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무게는 곧 뭐예요? 아는 사람 써봐. 무게는 곧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아는 사람. 무게는 질량이 아니죠. 힘이 아니죠. 그렇지, 연주야, 시우야, 영우야, 현성아, 잘했어. 자, 무게라는 건 결국에 뭐라고? 중력이라 그랬잖아. 중력.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곧 뭐라고? 무게라고요. 중력은 힘이니까 단위가 뭘 쓰냐면 뉴턴을 써요. 그럼 무게도 뭘 쓰겠어? 뉴턴을 쓰는 거야. 그러면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달로 가게 되면 똑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6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지구에서 30N인 무게를 가진 애는 달에 가면 얼마 되겠어? 5N의 중력을 받는 것이고 5N의 무게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몇 뉴턴? 5N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이
몇 센치가 됐겠느냐. 자, 보면 조심해야 될 거는 처음 길이가 주어졌다는 거야. 자, 처음에 6cm였는데 이 줄을 매달았더니 12c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2cm는 몇 cm가 늘어난 겁니까? 원래보다 몇 cm가 더 늘어난 거죠? 6cm가 더 늘어난 거지. 뭘 매달았더니 30N을 매달았더니 6cm가 늘어난 거네. 그쵸? 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에 비례해서 용수철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이걸 이용해가지고 6, 30N짜리를 매달게 되면 6cm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지금 달에 가면 5N이 되는 거니까 5N이 되면은 몇 cm가 늘어나겠니? 6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1cm 늘어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요 전체가 1cm가 아니죠. 처음에 6cm가 있었고 늘어난 1cm가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지금 늘어난 길이 물어봤네. 자, 늘어난 길이 몇 cm예요? 1cm가 되는 거죠. 음, 맞죠? 잘했어. 연주, 주한이, 태양이. 연주 잘했어.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틀린 게 자, 여기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요거 많이 틀렸어. 자, 내가 상자를 오른쪽으로 2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자, 이거는 19번 문제는 내가 밀었어. 그러면 내가 미는 힘은 20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바닥과 지금 마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마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여러분, 상자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내가 밀었어. 밀어서 움직였다. 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미는 힘만큼이 무조건 마찰력인 거예요. 똑같이 200이야, 마찰력은. 자, 여러분 중에서, 내가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마찰력은 0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안 움직인 거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 우리는 그걸 무슨 힘이라고 해? 알짜 힘이라고 하죠? 요 알짜 힘이 0이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알짜 힘이 0이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200으로 밀고 왼쪽으로 200으로 잡아당긴다라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치? 어.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거지. 내가 민 힘만큼 이 물체를 가지 못하게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찰력도 200이고 알짜 힘은 0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면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두 문제만 더 풀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물체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돼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간다. 근데 만약에 힘이 작용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럼 얘는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빨라지는 거죠. 만약에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줬을 때는 속력은 안 변한다 그랬어. 수직으로 주면은 뭐만 변한다? 방향만 변한다. 이게 비스듬히 줄 때는 둘 다 변한다. 따라서 속력만 변하는 건 가가 되는 거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건 다가 되는 거고, 모두 변하는 건 나가 되는 겁니다. 영우야, 잘했어요. 자, 22번.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자, 지금 또 나왔잖아. 다시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 우리가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 힘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정지되어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힘이 주어졌어. 힘이 주어졌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뭐가 변한다? 속력만 달라지는 거야. 두 번째,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방향만 변하는 거야. 원운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같은 방향도 아니고 수직 방향도 아니야. 비스듬한 방향으로 줬다? 그러면 둘 다 모두 변한다. 그러면 모두 변하는 운동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운동이겠어? 모두 변하는 건 바이킹 같은 거야. 바이킹 같은 거.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방향도 바뀌잖아. 뭐야? 시계추, 바이킹. 응? 되겠네. 응. 시계추와 바이킹이 되겠네. 느낌표로 해달라고? 뭘 느낌표로 해달라는 거지? 어? 그쵸? 힘이 0이라는 건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진도? 아, 둘 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누구야, 이름이? CHLDBGUS 이름 누구예요? 이름 누구? 너 이름 누구니? 아, 유엔이구나. 알았어. 자, 여러분, 48페이지 보세요. 자, 48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새로운, 자, 6단원이 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학년께. 기체의 성질이 나가는데요. 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은 과연 기체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기체는 정말 신기한 거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체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뭘 공부했냐면은, 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공부했어요. 자, 과학에서 상태다 그러면은, 뭐뭐뭐를 상태라고 한다 했어? 그렇지.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다. 이 세 가지를 상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고체를 가열하면,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또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니까,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또 고체가 기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나 볼게요. 고체는,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 자, 모든 것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렇게. 기체는 그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 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와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와 얘는 같다, 다르다. 그렇죠. 입자 자체는, 입자는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입자 사이에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상태 변화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우리가 요 기체를 공부했잖아. 그 기체를 또 떼다가 이 기체의 성질을 보는 게 바로 요
6단원이 되는 거예요. 6단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기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본다. 라는 거야. 기체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는 살면서 이 기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껴져 안 느껴져? 지금 여러분 앞에 기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안 느껴지지? 어. 너무 작아서 안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이 기체가 나타내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체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많지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리고 이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기체가 우리를 사방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어. 근데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근데 이 기체가 누르는 이 힘이요. 엄청나게 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요. 어, 아파요? 기체가 자꾸 막 날 때리고 있어. 근데 안 느껴져. 여러분, 못 믿겠지만, 이 기체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요 힘 있잖아, 요 힘. 기체가 누르고 있는 힘. 요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거든, 압력? 압력.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체의 압력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압력은 뭐냐면, 어떤, 여기 바닥이 있어요, 바닥. 요 바닥에 내가 벽돌을 올려놨어. 벽돌을 세워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벽돌이 요 바닥에 누르는 힘이 있잖아. 그 누르는 힘이 어디에 작용해요? 바로 요 닿는 면에 작용한단 말이야. 이거 닿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바로 뭐냐면 압력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닿는 면적 분의 누르는 힘, 이게 압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닿는 면적이 1세제곱 센티미터였어. 아니, 1제곱 센티미터였어. 면적이니까 제곱 센티미터였어. 근데 누르는 힘이 100뉴턴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100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닿는 면적에 100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이 벽돌이 누르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근데 압력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벽돌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누였다고 생각을 해볼까? 똑같은 벽돌을 누였어, 이렇게.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이 벽돌이 닿는 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야. 지금 무게는 똑같으니까 벽돌의 무게가 100뉴턴인 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아요. 누르는 힘은 똑같아. 근데 왼쪽은 지금 100이라는 압력을 나타냈다면 이 오른쪽은 압력을 구해보면은 면적이 더 넓어졌잖아. 닿는 면적이 20제곱 센티미터가 되었고 누르는 힘이 100이라고 해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압력이 5가 되는 거야. 어때? 훨씬 줄어들었어. 왼쪽은 100이었는데 오른쪽은 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어떤 닿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이 종이가 있어, 종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따라랑 여기 가위가 있어, 가위. 근데 이 가위를 내가 종이에다가 가위를 딱 누르는 힘, 요거, 탕탕탕탕, 요 힘이 지금 똑같아. 100이라는 힘으로 내가 누르고 있어. 그러면 100이라는 힘으로 누를 때 여기 이 종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겠어? 압력은 얼마냐면
이 닿는 면, 여기 닿는 면적분에 누르는 힘 100이란 말이야. 근데 이 면이 지금 넓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밖에 안 받는 거야. 똑같은 가위인데 내가 이거를 뒤집었다고 생각해봐. 뒤집었어. 뒤집은 상태로 똑같이 누르면, 누르면 얘가 어떻게 돼? 가위가. 우리 칼이 그렇듯이 닿는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 작으면 같은 힘으로 눌러도 뚫려버린단 말이야.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누르는데 닿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의 뚜껑 부분으로 끝 뒷부분으로 이렇게 누르면 안 아파요. 손에다 누르면 안 아파. 그런데 볼펜 심을 딱 열어가지고 아, 아프단 말이야, 이거는. 왜? 닿는 면적이 작아지면 면적분의 힘이 압력이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작아지면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다? 커지는 거죠. 지민아, 이해되지? 그쵸? 그게 바로 압력이야.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이 이 궁금증 해결해 줘 보세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고 궁금증 해결해 보자. 49쪽을 봐봐. 1번 문제. 자, 크기와 질량이 똑같은 벽돌을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놨어. 자, 눌리는 정도. 이게 바로 뭐냐면 압력이죠. 가하고 나. 지금 1번 그림에서 여기에서 스펀지가 가하고 나 중에 누가 더 많이 눌리겠어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라고? 압력이라는 건 닿는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란 말이야. 지금 가는 닿는 면적이 나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두 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두 배가 됐으니까 압력은 나가 더 큰 거죠. 맞지? 그렇지. 어. 근데 2번은 어떨까? 2번은 지금 누르는 힘은 똑같아. 왜냐면은 동일한 물질이니까 무게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닿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나가 크게 작용한다는 거야. 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작게 해서 좋은 경우가 있고,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 자, 못은 끝이 어때요? 굉장히 뾰족하죠? 왜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일까? 압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일까?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한 거지. 그치? 왜? 요 면적을 닿는 면적이 줄어들면 이 못 끝이 뾰족하니까 이 못을 박아야 되는 곳의 면적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줄어들면은 압력값은 어떻게 된다? 매우 커지니까 뾰족하게 만든 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 자, 눈밭에서 눈썰매 탄다. 자, 여러분들이 눈밭에서 눈썰매를 안 타고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밭에서 스케이트 하면은 눈 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케이트 날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푹푹 빠져요. 썰매는 넓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닿는 면적을 넓혀서 눈에 안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압력을 작게 만드는 거야. 어. 자, 갯벌. 갯벌은 여러분들 갯벌 가봤어요? 다리가 푹푹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려면 갯벌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내 몸무게는 똑같잖아. 면적을 넓게 하면 되지.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 오늘 실험을 할 거야. 기대해도 좋아요. 자, 기체. 지금은 우리가 벽돌이나 이런 못이나 눈썰매나 이들의 압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닿는 면적분의
힘이 결국에는 압력이구나. 그렇다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기체도 압력이 있을까? 자, 풍선이 있어, 이렇게. 이 풍선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체들이 매우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풍선에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까? 기체가 풍선 벽에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면 이곳에서, 이 부딪히는 곳에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압력의 공식은 똑같죠. 닿는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닿는 면적에 기체가 과연 얼만큼의 힘으로 부딪히느냐. 그리고 닿는 면적은 매우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들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기체의 압력을 결정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기체는 정말 많이 있고, 정말 많은 기체들이 있고, 계속해서 수시로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기체의 압력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 결국에 기체의 압력을 결정짓는 건 누구다? 그 기체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충돌을 하고 있냐? 이게 바로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오늘의 핵심. 충돌 횟수. 음, 이따가 이 질문 한 번에 몰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 선생님이 이 기체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체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체의 힘을 선생님이 보이게 해줄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빈 통이야. 빈 통. 이게 빈 뚜껑이야. 빈 뚜껑. 자, 이 통 안에 지금 기체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 근데 내가 뚜껑을 닫았어, 이렇게. 닫았어.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수많은 기체가 나를 막 때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왜 안 찌그러져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 그 안 찌그러지는 이유가 이거야. 뭐냐면, 우리 이 통 안에도 기체가 가득 들어 있어요. 통 바깥에도 기체가 가득 들어있어. 그러면 통 바깥에서 기체가 누르는 이 충돌하는 힘, 기체의 압력이 있고, 통 안에서 기체가 바깥으로 막 누르는 힘이 있어. 지금 두 기체의 운동이 똑같기 때문에 안에서 누르는 힘과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뚜껑이 그냥 열려. 자, 봐봐. 당연히 열리겠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당연히 뚜껑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서 누르는 힘과 밖에서 누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 안에 공기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공기가 바깥으로 동일한 힘으로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만큼 나도 바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이제 놀라지 마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낸다면 어떻게 될까? 빼내면 이 안쪽에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바깥쪽에서 누르는 공기의 힘이 좀 더 세지겠죠? 그러면 공기의 힘을 우린 느낄 수 있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게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볼 거야.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번만 해도 이 안에서 공기가 좀 빠지는 거거든. 많이 빼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0분의 1밖에 안 빠졌어요. 이 안에서. 그런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빠진 이 공기가 얼마큼의 힘이 있냐? 자, 뚜껑을 놔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선생님 팔 근육 보이지? 미쳤지? 야, 이거 내가 지금, 어우, 씨. 야, 손으로 지금, 어우, 어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풀처럼 강력하게 붙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 밖에 공기가 더 많아서, 안에 공기보다 많아서, 밖에 공기가 얘를 사방에서 누르는 힘 자체가 이렇게 센 거예요. 우리가 안 느껴질 뿐이야. 엄청 세.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해도 안 열리는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열리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안에다 공기 넣어주면 돼. 자, 여기 뚜껑을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거든? 다시 넣어볼게. 소리 들렸어요? 피식. 방구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제 들어갔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뚜껑을 놔볼게. 하나, 둘, 셋. 오! 오! 공기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줄게. 자, 여기에 여러분 병이 있고요. 이 병에 지금 이게 물을 넣은 풍선이야, 물풍선이야. 지금 이거 풍선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요. 자, 손으로도 밀어 넣어볼게. 터질 것 같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선생님이 손 안 대고 공기의 힘으로 얘를 넣어볼게요. 공기가 얘를 집어 넣는다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해도 지금 안 들어가는 얘를 공기가 얘를 집어 넣는다니까? 과학은 마법과 같은 거예요. 자, 봐봐. 그렇게 해서 좀 불장난을 해야 돼. 불장난. 종이, 종이만 있으면 돼. 종이만 있으면 돼. 자, 종이에다가 내가, 우리 집 불나면 안 되는데. 자, 불나면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 자, 종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 안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운 열이 바깥으로 빼내요. 그러면 얘가 딱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아까랑 똑같아.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줄어드니까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보다 밖에서 안으로 미는 공기의 힘이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얘를 밀어 넣을 거라는 나의 상상이에요. 그러길 바래요. 안 될 수도 있어. 자,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크게 내가 이게 좀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커. 그래서 좀 상당히 걱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겠다. 자, 해봅시다. 뭐 그까이 거 뭐 해보는 거지 뭐. 불 붙였어요. 자, 불 붙여서 넣어. 오, 오, 봤어요? 봤어요? 미쳤죠? 지금 이거 나 손 하나도 안 댔어. 지금 공기가 집어넣은 거야. 장난이죠?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밖에서 누르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어? 미쳤죠? 박수! 야, 정말 여러분들, 이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존재한다. 이 공기는 사방에서 누르고 있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날 누르고 있어. 얘가 이렇게 세게 해.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음,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종이 타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다행히 들어갔다. 와, 내 풍선을 크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들어가서 아주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빼냐고? 야, 어떻게 빼냐? 좋은 질문인데. 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뺄래, 이거? 이거 빼기 힘들어요. 이거 못 빼, 이거. 이제 얘 평생 이 속에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뺄 거야? 이거 안 빠져, 이거. 안 빠져. 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여러분이 머리를 써봐. 지민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겠죠? 지금 알 것 같은데, 지금 알 것 같아. 어, 유리병을 깬다고? 미쳤다. 터트리지 않고 다시 이 안에 공기들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 공기가 얘를 밖으로 밀어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땐 빼보도록 할게요. 또 기다려야 돼. 알겠죠? 너무 재밌죠? 과학을 잘하면 마술도 잘하는 거야. 과학은 마술이야. 아니, 과학은 마술이 아니라 마술도 과학인 거예요. 음.
그래서 마술 잘하려면 과학 잘하면 마술도 잘할 수 있어. 자,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지? 맞아요. 마술도 과학인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인데요. 바로 이 공기의 압력이라는 건 이렇게 공기가 얼마나 충돌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언제 이 공기의 기체의 압력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자, 기체가 이제 압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기체의 압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일단은 압력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건 압력이 결국에 뭐야? 기체의 충돌하는 횟수를 늘려주면 그게 압력이에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수를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 어, 3개 들어있는 풍선보다 여러 개 들어있는 풍선이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늘어나겠지.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면 충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 자,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이 빈 통에 기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딱딱한 통이야. 근데 똑같이 기체가 3개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자. 왼쪽에 있는 통에는 온도가 10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통에는 온도가 80도야. 온도를 높여주면 우리 그 입자의 운동에서 공부했죠.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빨라진다. 자, 운동이 빨라지면 왼쪽에 있는 애는 운동 속도가 느리니까 충돌을 조금밖에 못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속도가 빠르니까 충돌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압력은 세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동일한 공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충돌을 많이 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 1번. 기체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기체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자, 방금 얘기했죠. 충돌하는 게 압력이라고 그랬지? 그렇다.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자, 부피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똑같은 용기에 온도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 그때 입자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입자수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더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된다. 아, 기체에도 압력이 있구나. 기체 압력은 언제 커지는지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자, 압력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오케이. 그렇지. 이해되죠? 이거야. 자, 4번 문제 볼게요.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축구공이 찌그러졌어, 이렇게. 이 찌그러진 축구공에다가 공기를 넣으면 팽팽해져요. 왜 팽팽해질까? 찌그러져 있는 공에는 공기가 조금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다가 공기를 더 넣어주면은 뭐가 많아지는 거야? 공기 입자수가 많아지는 거죠.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을 많이 하죠.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죠. 압력이 커지니까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팽팽해지는 거죠. 자, 이걸 말로 표현해 보는 거죠.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입자수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여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축구공 속의 공기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이거 암기할 거야, 이해할 거야? 이거 암기할 거야, 이해할 거야? 암기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암기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과학이라는 건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할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해를 선행한 상태에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로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기의 압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5번 볼게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예를 골라라. 자, 압력이 아까 뭐 바늘이나 송곳 이런 거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풍선이나 튜브나 뭐 에어백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튜브, 에어백이 바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거죠. 음. 화학도 다 이해야. 이해 과목이야.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자, 높은 산을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높은 산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때 그때 여러분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자, 자, 머리카락이 있네. 머리카락이 없어질 뻔했네. 대머리 될 뻔했네. 자, 이렇게 그 귀가 먹먹해진 적 있죠? 귀가 막 먹먹해져.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품을 하거나 뭐 막 코 막고서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침 삼키고 화면 안 보여 유연아? 화면 안 보이면은 잠깐 나갔다 와봐. 화면 다 잘 보이죠? 자, 귀가 왜 먹먹해지는지도 바로 이 기체들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요 귀 있잖아, 귀. 요 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잖아. 뭐 어떻게 생겼냐면은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귀 안쪽에 이렇게 길이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달팽이 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 이게 우리 몸 안쪽이고 이쪽이 몸 바깥쪽이 되는 거야. 그때 이 둘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 이게 고막이라는 건데 고막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외부에서 누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이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켜서 고막까지 와요. 그러면 이 고막이 떨려. 이 떨림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신호로 인식을 해서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 이게 얇은 북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울려요. 그게 우리 전기 신호로 바꿔져서 우리 뇌에 가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구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막이 터지면 소리를 못 들어. 여러분들 북을 찢었다고 생각해봐. 북을 찢고 나서 따다닥 치면 북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밥 먹어 이러는데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고막 재생술을 해야 돼요. 고막을 인공 고막을 붙이는 거야. 얇게. 그래서 이 귀를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귀 구멍이 얇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쳐도 큰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압력이 이 고막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귀가 왜 먹먹해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 바깥에는 공기가 있다 없다? 공기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기가 우리를 사방에서 누르고 있고 이 고막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 누르고 있는 공기가 있었는데 우리 몸 안쪽에서도 지금 바깥쪽으로 공기가 누르고 있어. 그 사이에 고막이 있으니까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밖으로 미니까 고막이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을 가게 되면 또는 하늘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스스로 재생 안 돼요. 공기양이 줄어드니까 이 바깥쪽에 공기가 줄어들었어.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안쪽에 힘이 세지는 거야. 바깥쪽에 힘이 약해졌죠. 그러면 고막이 어떻게 되겠어? 아까 뚜껑을 닫은 것처럼 센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고막을 이렇게.
고막을 밀어내면 이 고막의 모양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 부풀어 오를 때 우리가 웅 하면서 먹먹해지는 거야. 그때 침을 삼키면 괜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막 안쪽에 있는 얇은 관이 있어. 이게 우리 콧구멍에 연결되어 있거든.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그러면 이 콧구멍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들어와요. 바깥쪽에 공기가. 그래서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공기가 다시 같아져. 그래서 다시 고막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과학이야. 근데 부풀어진 상태가 계속되면은 고막이 터지냐? 굉장히 센 압력 상황에서는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이 쉽게 막 변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다 적응을 한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53쪽을 보세요. 11번 정답을 풀어서 채팅창에다가 올려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이 맞죠.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또 우리가 공기가 또 차서 원래 상태를 유지시켜줘요.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한 거야. 자, 옳지 않은 거. 공기를 넣었어. 넣으면 어떻게 돼? 이 안에 공기 입자의 양이 많아지면서 팽팽해지는 거죠. 부풀어 오르고 속에 있는 공기 압력이 커지고 입자 수가 늘어나죠. 많이 넣었잖아. 그치? 자, 압력은 항상 무슨 방향?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잘합니다. 좋아요. 자, 12번. 고무풍선에다 공기를 집어넣었는데 둥근 모양인 이유가 뭐냐? 자, 정답을 써서 올려보세요. 왜 풍선이 동그랄까요? 길쭉한 게 아니라, 어, 가벼워서 그럴까? 입자가 둥글어서 그럴까?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일까?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죠. 항상 기체는 무슨 방향?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잘했어. 좋아. 자, 넘어가서 자, 1번 문제 볼게요. 시력탄탄 1번 55페이지. 다음 현상에서 이용한 압력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자,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조원들은 보통 걸어가지 않고 얼음 위를 기어간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압력의 특성 때문에 그러죠. 압력은 뭐분의 뭐야? 닿는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야. 내 몸무게, 즉 내가 얼음을 누르는 힘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압력을 작게 해야 얼음이 깨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작게 된다? 그 압력과 접촉하는 면을 넓히면 되는 거죠. 넓히는 건 우리가 서서 가는 것보다는 기어가는 게 면적을 넓히는 거고 그게 압력을 작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이 원리는 압력을 작게 한 거죠. 음. 여러분들 탄산음료의 캔 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었어. 그거 아나요? 자, 탄산음료 캔 밑에 바닥을 보세요. 사이다나 콜라 보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은 과학이라 그랬어. 요 바닥에 움푹 이렇게 들어갔어요. 움푹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기체들이 캔을 바깥으로 밀어낼 때 그냥 캔이 평평하면요. 평평하면은 축구공 부풀듯이 이 캔이 이렇게 부풀 수가 있어요. 캔이 터질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하게 해놓으면 이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야. 압력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되겠어? 5번 되겠죠. 하이힐을 신으면 하이힐은 어떻게 된 거야? 이 끝에가 뾰족한 거잖아.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은 더 커지겠죠. 음, 좋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